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앤드류 맥커친이 6년 만에 피츠버그 파이러츠로 돌아왔습니다. 매치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맥커친은 친정팀인 피츠버그와 1년 500만 달러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피츠버그 타선은 1번 크루스, 2번 레이놀즈, 3번 헤이즈, 4번 최지만, 5번 맥커친, 6번 산타나, 7번 스윈스키, 8번 카스트로, 9번 헤지스로 지난해보다 훨씬 기대되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지환이 카스트로를 제치면 처음으로 한국 타자 2명이 주전을 차지하게 됩니다. 피츠버그는 덕수고 우한 심준석의 유력한 행선지로도 떠올랐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2023년 KBO 드래프트의 유력한 1순위 후보였던 심준석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드래프트 참가를 포기했고 한화는 1순위로 서울고 김서현을 지명합니다. 현재 국제유망주 전체 10위이자 쿠바 우한 루이스 모랄레스에 이어 투수 2위에 올라있는 심준석은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박찬호를 닮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패스트볼 60, 커브 60, 슬라이더 50, 체인지업 50, 제구 50, 종합 55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팀들이 국제계약 보너스 머니를 소진한 상황이다 보니 100만 달러를 전후하는 계약금이 예상되고 있고 아직 582만 달러가 남아있는 피츠버그가 저렴한 가격으로 심준석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하면 심준석은 박찬호, 강정호, 박효준, 배지환, 최지만에 이어 파이러츠 유니폼을 입고 데뷔하는 6번째 한국인 선수가 됩니다. 박효준을 DFA 하기 전 40인 로스터에 3명의 한국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던 피츠버그는 한국 선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먼저 맥커친 이야기를 해보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가 2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2008년 드래프트에서 최대현은 벤더빌트 대학 3루수인 페드로 알바레스였습니다. 2005년 자신을 14라운드에서 지명한 보스턴이 계약금 100만 달러를 제시하자 뉴욕의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를 돕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알바레스는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대학에 갔고 3년 후 드래프트에 다시 나온 거였습니다. 2008년 1순위 지명권은 템파베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2007년 1순위로 벤더빌트 대 데이비 프라이스를 뽑은 템파베이는 하지만 팀 베컴을 선택합니다. 알바레스가 3루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드래프트에서 템파베이가 롱고리아가 아니라 린스컴을 뽑았다면 2006년 1순위 선수는 알바레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순위인 피츠버그는 알바레스를 지명했고 스카포라스와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6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주게 됩니다. 2008년 드래프트의 보너스 순위는 버스터 포지가 620만 달러, 팀 베컴이 615만 달러, 알바레스와 호스머가 600만 달러로 폭업의 주인공들은 계약금 차이가 15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포지는 베컴과 달리 일시불 지급이었습니다. 피츠버그가 베리 본즈 이후 최고의 선수를 기대했던 알바레스는 2013년 36개를 때려내고 내셔널리그 홈런 1위에 오르지만 리그 최다 삼진과 함께 출루율이 3할도 되지 않는 공갈포가 됩니다. 3루 수비 역시 최악이었습니다. 피츠버그는 알바레스의 실책이 대부분 송구 실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알바레스를 1루로 옮겨주지만 알바레스의 1루 수비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눈이 썩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알바레스는 6년차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논텐더 방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츠버그에는 베리 본즈 이후 최고의 선수가 나타납니다. 2005년 11순위 지명 선수로 계약금 190만 달러를 준 앤드류 맥커친이었습니다. 플로리다의 빈민촌에서 성장한 맥커친은 고교 시절 정상급 와이드 리시버이자 100m 육상 선수였습니다. 맥커친은 대학에 진학하는 순간부터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풋볼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15살 때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풋볼과 육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한 맥커친은 JD 스티븐 드루 형제를 배출했으며 그의 포지가 입단한 플로리다 주립대로부터 장학금 제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풋볼 장학금에 비해 야구 장학금은 턱없이 적었고 맥커친은 피츠버그에 입단하게 됩니다.
라이벌이었던 카메론 메이빈이 10순위 지명과 함께 265만 달러를 받은 반면 11순위인 맥커친이 190만 달러에 그친 건 사이즈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메이빈이 191cm인 반면 178cm인 맥커치는 2003년 매치가 12순위로 지명했다가 실패한 라스팅스 밀리지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맥커치는 2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며 1992년 본즈 이후 처음으로 리그 MVP가 됩니다. 이름의 중간에 해당되는 커치가 별명인 맥커치는 한국에서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잭 스페로와 같은 헤어스타일 덕분에 피츠버그 해적선을 이끄는 해적선장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최고의 리더이기도 했던 맥커친이 조시 해리슨과 함께 벌이는 춤판은 피츠버그 경기에 깨알 재미였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지만 아버지로부터 돈을 쫓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던 맥커치는 2013년 4년차 시즌을 앞두고 5년 플러스 1년 연장 계약을 맺습니다. 피츠버그가 옵션을 행사하면 6년 6,350만 달러가 되는 엄청난 디스카운트 계약으로 맥커치는 FA 3년을 손해보게 됩니다.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VP 3위, 1위, 3위, 5위를 하고 28세 시즌을 마치고 FA가 될 수 있었던 맥커치는 컵스와 8년 1억 8,4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제이슨 헤이워드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울한 결말이 맥커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평균 출루율 4할 4리와 OPS 0.926을 기록했던 맥커치는 2016년 29세 시즌부터 성적이 급락하며 스몰 사이즈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템파베이가 롱고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피츠버그는 2차 연장 계약을 줘야 했지만 맥커친과 팀 성적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츠버그는 맥커친을 자이언츠로 넘겼고 피츠버그에서 6,500만 달러를 받는 동안 승리 기여도 40.4를 올린 맥커친은 마지막 순간까지 브라이언 레이놀즈를 주고 해적선을 떠나게 됩니다. 레이놀즈가 올린 승리 기여도가 13.6이니까 피츠버그는 맥커친 지명을 통해 45.0을 벌어들인 셈이 됐습니다. 자이언츠에서 부진했던 맥커친은 시즌 중반 양키스로 트레이드됐고 출루율 4할 2푼 1리와 OPS 0.891을 기록하는 깜짝 활약을 합니다. 저는 핀스트라이프를 입은 맥커친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지만 양키스는 에런 힉스와 7년 계약을 맺는 선택을 했고 맥커친은 3년 5천만 달러 계약으로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첫 2달간 활약이 좋았던 맥커친은 그러나 세구라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런다운 플레이를 하다 15살 때 수술을 받았던 무릎 부상이 재발했고 돌아와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지난해 1년 850만 달러 계약으로 입단한 미러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7시즌 동안 조정 OPS가 144였지만 이후 7시즌은 111이며 지난해 처음으로 99를 찍은 맥커치는 36세 시즌을 시작하는 선수로 전력에는 큰 보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츠버그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이자 마지막 리더였던 선수의 합류로 피츠버그의 어린 선수들은 심리적 안정을 가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맥커친과 지난해 시애틀을 달라지게 했던 산타나, 팀 케미스트리에 큰 도움을 주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최지만의 가세는 에커슬리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발끈하는 선수조차 없었던 피츠버그로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무브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츠버그는 왜 한국인 선수를 좋아할까요? 피츠버그에서 처음 뛴 한국 선수는 박찬호입니다. 텍사스 시절 그토록 안 되던 투심을 본인의 공으로 만들고 불펜 투수로 변신에 성공한 박찬호는 2008년 다저스, 2009년 필리스에 이어 2010년 양키스에 입단합니다. 하지만 양키스에서 크게 부진했고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 피츠버그로 이적합니다. 당시 피츠버그 감독이었던 존 러셀은 노모를 넘어서는 1승이 간절하다는 걸 알고 시즌 160번째 경기에서 선발 다니엘 맥커친을 4이닝 만에 내리고 박찬호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박찬호는 3이닝을 UK 퍼펙트로 맞고 승리 투수가 됩니다.
박찬호의 마지막 메이저리그 등판이자 통산 124승 경기였습니다. 강정호의 입단은 피츠버그가 한국 선수에게 호감을 가지도록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강정호에게 된통 당하게 되자 카디널스는 박병호 영입전에 뛰어들었고 오승환과 김광현을 영입합니다. 미러키도 에릭 테임즈에 이어 얼마 전 은퇴를 선언한 린드블럼을 영입합니다. 하지만 피츠버그의 한국 선수 사랑은 강정호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닐 헌팅턴은 피츠버그의 단장이 되기 전 클리브랜드 구단에서 10년을 보낸 인물로 현재 토론토의 사장으로 있는 마크 샤파이로의 오른팔이었습니다. 2012년 마감 시한 때 피츠버그는 지구선두 신시내티와 3경기 차로 신시내티를 잡게 되면 20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헌팅턴의 눈에 들어온 선수는 클리브랜드가 내놓은 추신수였습니다. 샤파이로와 친했던 헌팅턴은 추신수의 경기력은 물론 추신수의 성실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신시내티와 9경기가 남아있는 반면 추신수는 신시내티를 좁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피츠버그는 외야수 유망주 스탈링 마르테를 제시합니다. 마르테가 본격적인 부상이 시작된 사이즈모어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클리브랜드는 하지만 마르테를 거절합니다. 피츠버그가 걱정했던 건 추신수는 FA까지 1년 2개월이 남아있는데 추신수의 에이전트가 보라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피츠버그는 포기했고 피츠버그를 견제하기 위해 들어갔던 신시내티가 오히려 시즌이 끝난 후 트레이드로 추신수를 데려가게 됩니다.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바우어가 애리조나에서 클리브랜드로 간 트레이드였습니다. 2015년 헌팅턴은 드디어 한국인 타자를 영입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강정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강정호는 첫 2시즌 동안 조정 OPS 123과 129를 기록하는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최지만과 배지환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피츠버그 경기가 중계될 예정인데요. 맥커친까지 합류한 피츠버그가 올해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